예, 한미정상회담 이제 하루 정도 지나고요. 조금 멀찌감치서 이 상황들을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죠. 최종건 교수님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도 긴장하면서 보셨죠? 어젯밤. 예, 잘 봤어요. 자, 그러면 총평부터 듣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것을 좀 생각했어요. 대통령의 시간이요. 왜냐하면 정상회담은 참모들이 참 열심히 준비해요. 근데 종지부는 혹은 퍼포먼스 네. 혹은 대통령의 시간에 의해서 결정돼요. 즉 워싱턴으로 가는 1호기 안에서의 대통령의 준비, 또 회담을 준비하면서 특히 외교 현장에서 가장 험지는 워싱턴 DC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대통령의 실력과 근면함. 음. 지난 3년 동안은 못 봤던 건데 요번에는 그걸 확실히 볼 수 있어서 좀 좋았어요. 그 대통령의 어제 그 멘트 하나하나가 네.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아니면 좀 즉흥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제 경험을 반추해 보면 어떤 거는 준비된 게 아니었는데 대통령의 사고에서 갑자기 나온 것도 있고요. 그러나 참모들이 올려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나름 자신의 언어 체계에 맞게 각색을 하셨겠죠. 그러나 그거는 잘 기획된 언어 체계로 저는 봐왔어요. 예를 들면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그건 칭찬이 아니라요. 매우 체계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 오발 오피스를 칭찬하잖아요. 시작할 때 그거부터 했잖아요. 네. 오발 오피스 리모델링 그게 되게 한다는데 중요한 좋습니다. 거예요. 왜냐하면 오발 오피스의 데코레이션이 많이 변했어요. 예. 황금 치장이 많이 되어 있어요. 미국 조야에서 저게 무슨 말하라고의 촌스러움이라고 했는데 번영의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에서 에고를 3개 꼭 집은 거예요. 그거는 뭐 우리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에게 취향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예. 그거는 상당히 잘 기획된 언어죠. 와, 그 황금 장식이 진짜 많더라고요. 원래 없었어요. 그거를 근데 미국에서 비판하는 사람도 많나 보죠. 많죠. 왜 이렇게 촌스럽냐고? 네. 근데 그 부분을 딱 찍어서 트럼프 당신 취향 번영의 참 상징이다. 좋네요. 뭐 이렇게 한 르네상스네요. 거죠. 예. 그런 원래 거기는 하얀 방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심플하게. 근데 저도 좀 저게 뭐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여러 사람들이 기획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네. 그 부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받는 지점이고 되게 좀 이거 아파하는 지점일 텐데 그거 한번 약 발라주자. 뭐 이런 식의 기획들이 다 들어간 약 것이다. 발라준다기보다는 어쨌든 예. 상당히 외교적으로 예. 처신을 잘하신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가장 눈여겨보신 장면, 그것이 뭐 네. 긍정이든 부정이든 어떤 이유로든 요 부분이 나는 전체적인 것에서 가장 눈에 띄었다 하는 장면? 트럼프의 표정이요. 표정이요? 트럼프 표정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 왜인가요? 대한민국 대통령, 딴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당신은 아프리카, 중동, 유럽 등등에 있어서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대통령이다. 요 부분도 논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지금 되어 있고 이제 좀 평화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했었을 때 그가 지었던 표정은 저는 잊을 수 없어요. 나 일기 때 그랬지. 김정은을 내가 여전히 그런 곳곳마다 김정은과 자기가 좋은 관계를 맺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 일기 때의 기억을 누가 톡 건드려 주냐면 영어로 하면 누가 리마인드를 시켜주냐면 대한민국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저는 일기 때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소인수 회담도 한 4-5번 배석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 저 양반이 추억을 곱씹고 있구나라는 표정을 봤어요. 네.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할 때 그때 트럼프 대통령 표정을 보셨군요.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의 나레이션이 상당히 세밀했어요. 자세했죠. 내가 판문점에 갔었을 때 거기 파란 건물들이 있었잖아. 창문을 보니까 나한테 총불을 그렇지만 우리 경호원들은 불편했을 거야. 그렇지만 나는 되게 안전하다고 느꼈어. 왜냐? 김정은과 나하고는 좋은 관계니까. 이거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더 자세했어요. 예, 교수님 뭐라고 예, 했냐면 파란 문이 있어, 예. 파란 창고가 있어갖고 창문을 들여다봤더니 총이 쌓여 있는데 예. 나는 태어나서 그렇게 총이 많이 쌓여 있는 건 처음 봤어. 뭐 이 정도까지 약간 거는 뭐 어쨌든 그런 나레이션이었어요. 그리고 평창 올림픽도 이야기하잖아요. 예.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 기억이 희미해지고 있는데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맞아 그랬지 그런 거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맞아. 맞아. 또 다른 두 번째 표정은 뭐냐면 우리 대통령이 이제 에이펙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때 와서 한번 김정은 이게 2019년 6월 30일의 상황이에요. 남북미가 판문점에서 회동했었을 때 일본에 들렀다 우리나라에 올 때 트럼프가 트위터를 날렸잖아요. 예. 에이펙이라는 그 한국에 가는 행사가 있다는 것을 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각인이 된 것 같아요. 맞아 에이펙 한국 김정은 그래 내가 지난번에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강유정 대변인을 통해서 확대 정상회담의 일부 내용이 공개됐지만 네. 딴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혹은 유일하게 나에게 김정은을 만나라라고 권고한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니 이 표정들이 연결돼 보면 그렇지 이번에 회담 잘 기획됐구나. 우리 대통령은 참 좋은 혹은 매우 성실하게 자신의 시간을 보냈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을 뭐 예전에 마주한 기억이 있으니 상대했던 기억이 예. 있는 최종건 교수님으로서는 저 트럼프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다. 딴 거 아니에요. 그게 맞아. 보이셨구나. 그러니 예. 관세 얘기할 시간 없어요. 추억 되새겨야 돼. 그러니 뭐 방위비 부담금 왜 많이 안 내? 뭐 이런 거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모두 발언에는 그게 지금 묻혀 나왔는데. 맞아요. 혹은 조선소 뭐 이런 거 얘기를 더 되게 심하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거에 흠뻑 잡아든 거. 추억 속으로 흠뻑 빠져들게. 그러니 음. 한편으로 또는 제가 이렇게 봤었을 때 네. 우리의 상황이 지금 이렇구나를 또 느꼈어요.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참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네. 미국 대통령을 관여시키기 위해서 전략적이고 매우 좋은 말씀하셨지만 거꾸로 보면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북한을 관여해도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 않다. 그렇지. 당신이 해야 된다. 당신이 피스메이커를 하십시오. 난 페이스메이커를 하겠습니다. 이건데 사실 전통적으로요. 김대중 대통령부터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까지. 우리가 주도할 테니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 정부 3년을 지나서 그 공간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물론 북한이 우리한테 적대적 이국가론 등등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공교롭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이었으면 그 얘기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 정말 이 외교 정책 그리고 대북 정책이라는 것이 연속성이 중요하구나. 이 단절된 공간에서 무엇을 만들려면 우리의 외교적 자의적 공간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일종의 거울이에요. 그런 부분은 또 아쉽게 좀 자조적으로 느껴지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교수님 굉장히 분위기 좋고 트럼프가 추억 속으로 쭉 빠져들어가지고 방위비 요구할 것도 잊어버리고 뭐 이렇게 했다고 치면 마지막에 배웅은 왜 안 해준 거예요? 기분이 그렇게 좋았으면 나와가지고 여느 정상들이 그렇듯 잘 가시오 악수도 하고 문도 탁 좀 이렇게 가는 것도 봐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그러더만요. 원래 나오는 게 무슨 관례입니까? 나오는 거 봤어요? 그냥 보통 가는 길이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그건 우리의 관점이잖아요. 네. 어떤 여성분이 나왔어요. 여성.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분이요 미국 의전장이에요. 의전장. 그러니까 모니카 크롤리 대사인데 재무부에서 차관보까지 했던 분이에요. 이분은요 원래 백악관에 정상들이 오면 이 사람이 맞아요. 근데 우리 대통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 직전에 그 우크라이나 관련된 회담했었을 때 우크라이나 정상, 영국, 프랑스 뭐 이런 정상들이 왔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도 안 맞았어요. 들어올 때. 그래서 의전장이 맞았어요. 그럼 그 들어올 때 그 노란 옷 입은 여성이 맞이하고 나갈 때도. 트럼프 때는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한테 굿바이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았겠죠. 근데 왜 그걸 홀대라고 그래요?
왜 우리 이렇게 자학적이죠? 게다가 한마디 좀 제가 이거는 좀 뾰족하게 좀 나무라는 말씀을 예, 드리고 예. 싶은데요. 이렇게 한가해요, 저희? 그건 무슨 말씀이실까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음, 홀대를 했다면 음, 동의하지 않지만 왜 미국을 비판하지 않아요? 음. 이를테면 대한민국 대통령을 맞이하기 3시간 전에 얼토당토하지 않은 네. 그러니까 SNS 메시지를 날렸잖아요. 네. 그럼 왜 미국을 안 탓해요? 그 미국 탓하죠. 우리 국민들이 아니, 엄청 탓하죠. 왜 우리가 홀대를 받았다고 그것이 마치 우리의 실패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 왜 자꾸 오래된 전축을 트는지 모르겠어요. 자, 정리하자면 트럼프 대통령 때는 우리가 늘상 좀 봐오던 아니 정상회담을 하고 정상이 가는 거면 당연히 굿바이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트럼프 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걸 상기해야 된다는 그렇죠. 그 말씀. 한편으로는요. 예. 확대 오찬 회담이 끝나고 우리 대통령을 포함해서 거기 참석자들을 다 데리고 선물의 방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하나씩 사인해주고. 예. 이거 홀대입니까? 아니죠. 환대죠. 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교 현장에 정답이 있고 정해진 프로토콜이 있는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함부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그것에 좀 얹잖아요. 그러면 교수님 그 2-3시간 전에 썼던 트럼프 네. SNS 저는 더 숙청 심각하다고 아니면 혁명 요거는 왜 나온 거? 좀 분위기를 보면 막상 뚜껑 열어보고 네. 분위기 보니까 이렇게 좋았는데 2-3시간 전에 저런 상당히 무례한 저런 트위터를 왜 트럼프는 쓴 겁니까? 이번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부상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기존에 전통적으로 외교라고 하면 정부 대 정부 혹은 우리 같이 전문가들이 옆에서 프로모션 해주고 이런 거였는데 예. 이번에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극우 세력과 미국의 극우 세력이 매우 촘촘히 연결되어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 중 하나가 이러한 극우 세력들이 행정부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귀 언저리에서 속삭이는 것 같아요. 그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 3시간 전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러한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띄울 수 있는 근원이 뭐냐 이거예요. 누군가에다가 트럼프 대통령님 여기 숙청 벌려주고 있어요. 마치 혁명 같아요. 라고 그 액세스를 어떻게 하냐 이거. 이제는요. 예. 우리 언론, 우리 학계 혹은 음. 정부가 이거 소위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지? 라고 봐야 돼요. 이거 되게 큰 외교적 리스크예요.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 하나가 외교적 리스크라고 얘기하지만 네. 그를 둘러싼 이런저런 세력, 한국과 연결된 즉 뭐냐면 그 3시간 동안 예.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어. 공개되었지만 우리 비서실장이 저쪽 비서실장을 만난 것 하나. 두 번째는 SNS 현장에서 트럼프의 그 메시지를 리트윗 공유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마치 저 회담이 망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와. 미국 사람이 그랬다는 것은 뭐 제가 할 얘기가 없지만 한국 분들도 많이 그랬어요. 그랬어요? 이거는요. 우리가 아무리 정쟁적으로 그 심한 나라이긴 하나 외교 현장에 가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뒤에서 비수를 꽂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마치 망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어마어마한 현실이고 게다가 앞으로 3년 이상을 트럼프 행정부와 같이 보내야 할 이재명 정부의 입장에서는 외교적 리스크가 생긴 거예요. 국내적 우리가 아스팔트 현장에서나 들었을 법한 극단의 메시지가 미국에 전달이 되고 그것이 트럼프한테 속삭일 수 있는 정도의 네트워크가 있다면 이거는 그거 정말 잘 파악을 해야겠죠. 우리 대통령을 만나기 3시간. 더 정확히 말하면 2시간 반 전이거든요. 네. 2시간 반 전인데 다시 말해서 2시간 반 후면은 그 대통령을 만나는데 그때 이 내용을 전달해서 글까지 쓰게 할 정도의 인물이라면 그냥 저기 언저리에 있는 누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교수님. 일단 백악관에는요. 신앙 담당 보좌관이라고 있어요. Faith Advisor 영어로 그러는데 예. 전통적으로 있었어요. 예. 잘 봐야 돼요.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데 잘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옆에서 모르죠. 속삭인 분이? 모르죠. 그리고 이런저런 종교계 네트워크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네.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 유튜브 인플루언서 유튜버. 네트워크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건 오해 하나로 잘 끝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의 설명에 수긍하였다는 점은 매우 높이 평가해야 되지만 네. 이게 근원이 무엇인지는 좀 중요한 과제고 우리 외교, 특히 대미 외교의 중요한 도전 과제가 된 것 같아요.
부정적인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을 퍼뜨리고 귀에다 속삭일 정도의 근거리에 있는 네. 측근들이 있다는 거를 우린 기억해야 된다는 그 네, 말씀이시고요. 맞죠. 백악관의 대통령한 미국 대통령한테 예. 그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군요. 네. 그 전략적으로 협상의 전략으로 이렇게 쓴 거다 이런 해석이 사실 처음에 많았는데 그 수준을 넘어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건 상관이 없다고 봐요. 협상의 전략 네. 아니었다고 봐요. 아니, 협상의 전략이었다 한들 예, 아니었던 그건 피상적인 문제예요. 아, 그렇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 인터넷 뒤져가면서 특검이 교회가 뭐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오케이. 두 번째 궁금증. 분위기가 이제 내내 훈훈했는데 왜 갑자기 주한미군 주둔지 달라 뭐 이런 저는 그것도 황당한 약간 얘기를 데자뷰를 느꼈어요. 어떤 거요? 제가 그 방위분담금 주무 담당 비서관이었는데요. 예. 그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영어 표현은 우리 주한미군의 땅을 리스, 그러니까 임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 당시에는 어떤 말까지 나왔냐면 내가 부동산 개발업자라서 잘한다. 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리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리스. 리스는 우리가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먹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너십 공여인데 특히 이기 때는 여기저기 땅을 자기가 달라고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랜드 달라고 해, 파나마 운하 달라고 해, 가자지구 달라고 하는데 요건데요. 저는 그 뜻을 우리가 너무 자세하게 혹은 깊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어떤 거는 외교 현장에서 조금은 들어도 못 들은 척. 그럼 너희 대통령이 우리 땅 달라고 하는데 그거 진짜야? 이거 왜 물어봐야 돼요? 그거 마치 시험 문제 나와요?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보세요. 그건 절대 당연하죠. 대한민국 영토를 어떻게 말도 안 줄 수 되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되죠. 아닌 건 아닌 거고요. 다만 이제 그 우리가 지금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 주한미군의 운영에 관해서 즉 주둔비, 방위비 분담금에 관해서 이제 이슈가 분명히 될 텐데 이것도 이제 따박따박 짚어야겠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본질은 그 깎는 협상이 아닙니다. 돈 더 줄게 하는 게 협상입니다. 그렇죠. 뭐 물가 상승도 있고 그들이 필요한 것도 있고 단 주한미군의 성격이 용병은 아니니까 주둔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비용이니까 필요한 게 얼마인지 우리한테 밝히라는 협상입니다. 그러니까 제 주장은 밝히라. 왜 3배가 필요한지 왜 10배가 필요한지 니네 대통령이 10배라고 해서 줄 수 있는 거 아니다. 우리는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방위분담금 협상의 최종 결재자는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네. 그래서 좀 이건 시각을 오랜 시간 좀 두고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그 주한미군 주둔지를 달라라는 말은 우리가 마치 리스료를 받고 있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에 기인한 부동산 업자 출신 트럼프의 제 해석은 그래요. 게다가 늘 숫자가 틀리잖아요. 요번에 8,000명이 줄었어요. 원래 48,000명이라고 그랬는데 요번 8,000명이 줄었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대로 할지도 못하면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나 모르겠습니다. 48,000라고 맨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이걸 별로 신경 쓰지 말아라. 진지한 얘기는 아닐 거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또 요 어떤 레버리지로 해가지고 다른 주한미군과 관련된 걸 얘기하기 레버리지가 위한 될 만한 것이 레버리지가 되어야죠. 대한민국의 영토를 주한미군한테 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게 어떤 법적 뭐 등기부등본을 저쪽으로 이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그러니까 no is no.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의 선을 넘어간 요구기 때문에 모른 척해라.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어제 이제 또 그 주목이 되는 게 우리가 요런 것들은 좀 나올 것 같아라고 했던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그냥 그걸로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to be continue 다음에 또 요구해 올지 예를 들어 3,500억 달러 투자 약속만 하지 말고 너희들 여기에 직접 투자한다고 약속해 서명해 문서 쓰자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요걸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다행이다 하고 넘어가는 건가요? 다음에 그 얘기를 또 꺼낼까요? 우리로선 급한 거 없죠. 왜 문서가 안 나왔냐라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로 우리 강 비서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뉴노멀이고 그건 좋게 편해서 뉴노멀이고요. 그러면 문서가 하나 나왔다고 쳐봐요. 그럼 거기에 방위비 분담금 몇 프로 증액, 국방비 몇 프로 증액. 안 나온 게 그리고 2천억 불 그 대미 투자에 대해서 미국이 90% 통제하고 소유하고 10%는 우리가 갖겠다. 이런 것들이 구구절절 나왔다면 우리 구속 스스로 시키는 거잖아요. 제 말씀은 이번에 안 나와서 참 다행인데 다음번에 결국 이걸 또 내밀지 않겠느냐 아니면 이대로 끝난 것이냐 그게 좀 궁금해요. 본질은 돈은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은 흘러요. 그리고 이 정책은 영원하지 않을 거예요.
트럼프의. 예. 제 말씀 뭐냐면 우리는 신의 성실의 정신에 따라 협상에 임하고 예. 이것이 지난 2개월, 3개월의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었고요. 그리고 따박따박 우리가 지킬 건 지킬나. 오히려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건요, PD님. 네. 상당히 투자 여력이 이제 점점 국내 투자 여력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지방 소멸 문제, 청년 실업, 양극화의 문제.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거냐 이게 산업 공동화도 마찬가지고. 네. 한미 관계 좋아지는 건 좋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풍선 효과로 그렇죠. 우리 국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차라리 그런 것에 대한 논의가 더 중요한 것이지. 앞으로의 그러면은 이 트럼프를 상대하는 이 외교의 방향은 그렇게 좀 뭔가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단 규정짓지 않고 좀 시간을 끌고 트럼프의 요 외교가 막을 내리기를 어떻게 보면 좀 기다리는 아니요.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은 요번에 10초 크게 하나 남았네. 느꼈을 겁니다. 네. 한국이 필요하구나. 어. 한국하고 잘해봐야지. 어허. 이재명 대통령이 나에게 중요하다라는 걸 요번에 느낀 것 같아요. 잘 활용해야겠네요. 그렇죠. 그게 정부의 실력입니다. 여기까지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